자, 오늘은 이제 O2 페이지 161쪽부터 다시 중요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요거 다루고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중화적정에서 이온수의 변화인데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정리하면서 이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커 속에 HCl 두 분자가 있다. 두 분자가 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NaOH를 한 분자씩 이제 넣어주면서 그때 이제 이온수의 변화를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자, 이온수는 그럼 보면은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 비커 속에 존재하고 있는 Cl-이온은 구경군 이온이라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래프로 보이죠? H+는 OH-랑 꾸준하게 반응을 하면서 사라지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0점을 이루죠. 대신에 OH-는 계속 사용이 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과량이라서 증가되는 그래프로 나오고 Na+는 꾸준히 이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량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될 건데 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자, 문제풀이상에서는 그 옆에 있는 요 그래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별표시. 자, 똑같아.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정리를 하면은 일정량의 HCl을 비커에 넣고 NaOH를 첨가할 때 전체 이온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전체 이온수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여기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면 H+, Cl-, Na+, OH-의 수를 모두 더한 게 전체 이온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요 내용이에요. 자, 처음에는 소모된 이제 H+가 있을 거야. NaOH를 가하니까. 그 H+의 수만큼 결국에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요 NaOH의 구경꾼 이온 뭐였어요? Na+였죠. Na+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H+가 이제 중화점 전에서 NaOH랑 만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H+ 한 개가 소모가 됐다. 마이너스 1개. 그러면은 한 개가 소모가 됐다는 거는 Na+가 한 개 추가가 됐다는 거죠. 플러스 한 개. 그래서 마이너스 한 개, 플러스 한 개에서 결국에는 전체 이온수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 H+랑 Cl- 요 이온의 수가 각각 두 개였다고 치자. 그러면은 요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시작점이 4개가 되는 거죠. 전체 이온수는 H+랑 Cl-를 합친 수니까 전체 이온수는 4개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NaOH를 내가 한 분자를 추가를 한 거지. NaOH, Na+랑 OH-를 한 개씩 추가를 한 거죠, 첨가. 그럼 어떻게 돼요? H+ 한 개가 소모가 돼요. 그럼 한 개가 줄어들겠죠. 대신에 Na+는 어떻게 돼? Na+가 여기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또 한 개를 추가해주는 거야. 그럼 합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H-는 다 사라질 거고 Cl-가 그대로 두 개 남아있으니까 전체 이온수는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중화점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Na+랑 OH- 또 하나 더 첨가를 했어.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 H+가 모두 반응해서 사라지고 Na+만 두 개가 되고 그다음 Cl-도 두 개가 돼서 중화점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 HCl의 전체 이온수만큼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중화점 전까지 딱. 중화점까지.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중간 지점이 NaOH 한 분자를 더 추가했을 때 지점이다. 두 분자를 추가했을 때가 요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중화점까지는 4개, 4개, 4개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전체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보면은 전체 이온수는 중화점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위에다 적어보세요. 중화점까지는 산염기의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 되게 지저분하게 써지네.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화점이 끝났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이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럼 이때부터는 NaOH가 과량이 돼요, 과량. 그러면서 전체 이온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그래프의 내용대로 정리하는 거야. 중화점 이후부터는. 그 산염기의 전체 이온수는 증가된다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럼 실제로도 여기서 이제 한 분자에 NaOH를 더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Na 플러스 몇 개가 돼? 3개가 되죠. Cl-는 그대로 2개. 대신에 OH- 가 여기 살아남잖아, 1개가. 그래서 4개가 아니라 이제는 5개로 증가하는 거 보일 거예요, 증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이 도달할 때까지는 요 산염기의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숙제로 내준 이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가서 거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내용이 가장 핵심인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얘들아. 2번에 있는 요 지금 굵은 글씨 요 내용.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화반응 결과 혼합용액소 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중화반응 결과 중화반응을 했다는 거지. 산염기를 서로 섞어가지고 중화반응을 시킨 게 혼합용액이죠. 그 혼합용액 속 전체 이온수, 혼합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산에 들어있는 염기의 수소 이온의 수와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 중에서 이온수가 큰 물질의 혼합 전 이온수가 결정을 한다. 이온수가 큰 물질의 혼합 전 이온수가 결정을 한다. 만약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을 때 Na 플러스가 반응 전에 5개씩 있었고 Na 플러스가 3개, OH 마이너스가 3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네를 이제 혼합시켰다고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합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가 혼합 전이라고 한다면 혼합 후에는 어떻게 돼요? 반응하고 나서 이제 남은 게 H 플러스가 2개가 되고 구분을 좀 하자. 다음 구경꾼 이온 그대로 존재를 하겠죠. 5개, 3개. OH 마이너스는 빵개가 돼서 전체 이온수는 총 몇 개가 돼? 10개가 돼요, 10개. 그죠? 10개가 되죠. 이 10개라고 하는 혼합 후에 이 전체 이온수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지. 산에 들어있는 수소의 수와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 중에서 이온수가 큰 물질의 혼합 전 이온수가 결정을 한대. 자, 그러면은 혼합 전에 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는 5개였고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는 3개였어요. 그럼 누가 더 과량이지? H 플러스가 더 과량이잖아. 그럼 얘가 결국에는 얘의 전체 이온수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혼합전 전체 이온수 그게 10개였죠. 그죠? 반응 전에 산염기의 분자수 중에서 이온수 중에서 더 과량인 애의 이온수 있죠. 여기서 지금 얘네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다 합친 이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혼합 전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 이 혼합전의 이온수라고 하는 말은 혼합전에 산이든 염기든 간에 걔네들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선생님 예시로 들어준 거는 HCl과 NaOH 둘 중에 과량인 게 HCl이기 때문에 얘네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수가 10개잖아요. 얘의 수가 결국에는 반응 이후에 전체 이온수와 동일하게 나온다는 뜻이야. 실제로 그렇잖아. 반응 이후에 전체 이온을 다 더해봤더니 10개 나왔죠. 이 10개라고 하는 개수는 결국에는 반응 전에 존재하고 있는 산염기 물질 중에서 이온수가 더 많은 수소나 수산화 이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온수가 더 많은 물질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야.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죠? 방금 전에 정리했던 그 개념. 그래서 혼합 전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만약에 뭐 이온수를 이제 뭐 혼합된 이후에 이온수를 뭐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걸 풀 때 가장 기본 모토가 되는 개념은 이거야. 혼합 전에 일단은 산염기가 동시에 존재를 할 거잖아요. 첨가하기 전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수를 일단은 비교를 하는 거야. 대소를 비교해서 더 큰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수가 더 큰 것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가 이 음이온의 합을 한 수가 결국에는 혼합 후에 액성이 이제 변화하고 중화 반응이 다 일어났다는 뜻이죠. 혼합 후라는 건 중화 반응 이유라는 거잖아. 산염기를 넣고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라는 거야. 이 개념이 중요해. 요거 이제 문제로 계속 정리할 거니까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화학원 문제풀이 169쪽부터 할 건데 일단 갈 길이 멀다. 굉장히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수준이 좀 많이 어려워진다고 했잖아. 근데 포기하지 말고 일단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169쪽 1번. 자, 지금 1번 보시면은 참 0.2몰의 H2A가 있다. 자, 여기서 지금 1번 문제부터 지금 3점짜리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1가산이 아니라 여기 문제 조건 보니까 2가산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0.2몰 농도이긴 하지만 이 처음에 제시된 2가산 안에서는 지금 수소 이온이 두 분자가 나오고 한 분자 안에 H2A 한 분자 안에 수소 이온이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A2-가 한 개가 나오는 2대1의 비율로 이온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Xml가 있고요. 그다음에 Y몰 농도에 해당되는 수산 나트륨의 부피를 가나다에서 달리해서 여기 보니까 20ml, 30ml, 60ml 점점 증가하면서 넣어줬을 때 혼합한 용액의 상태를 이렇게 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 농도 비로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요 그림을 해석하는 게 먼저 중요한데, 자, 지금 가에서 요 세 가지 물질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 보이고, 나에서 보면 pH가 1이라는 거 나와져 있어. 자, pH 1이라고 하면 액성이 산성이죠, 산성. 자, 분명히 NaOH를 넣어줬는데 pH가 1이면은 굉장히 강산이에요. 아직도 수소 이온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 나에서는 훨씬 더 적은 NaOH 20ml를 넣어줬기 때문에 pH는 1보다 작겠죠, 당연히. 그죠? 그 상태 알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먼저 NaOH를 아예 넣지 않았을 때 H2A에 지금 A2-랑 H 플러스의 비율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원을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두 등분에 해당되는 애가 H 플러스일 거고 한 등분에 해당되는 애가 A2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H 플러스와 A2 마이너스가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가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수소 이온은 사라지죠. 대신에 이제 없었던 이온인 Na 플러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새로 생길 거예요. 그 OH-는 다 사라지니까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장 많은 양은 어쨌든 H 플러스가 원래 상태의 양으로 존재를 하게 될 거고 A2-는 2대1의 비율로 그대로 일정한 양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Na 플러스가 새로 추가되면서 가에서 보면 이 도표 속에 지금 가장 작은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얘가 Na 플러스가 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H 플러스가 이미 과량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 액성도 산성이라고 내가 아까 전에 유출했잖아요. 가에서도 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얘가 H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인 파란 색깔 도표가 지금 A2-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의 비율이 정확하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 H 플러스 대 A2- 대 Na 플러스 정리하면 3대 2대 1로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면 가에서 보면은 H2A가 0.2몰 농도에 해당되는 게 Xml가 있다고 했어.
그럼 우리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몰수로 구할 수가 있는데 몰수는 또 어떻게 구했어?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였죠. 자, 그래서 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라는 걸 계산을 하면은 가에서 맨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 H2A 속에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해보면 얘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바꿔준 다음에 몰농도랑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0.0004xg. 왜냐하면 0.002x가 아니라 H2A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대신에 A2-는 0.0002x가 나오는 거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0.2 곱하기 x 곱하기 1000분의 1 한 게 6에 나오는 거고 거기 곱하기 2를 한 번 더해서 이가산이기 때문에 계산한 게 H 플러스의 몰수인 거예요. 얘가 몰수 지금 계산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NaOH를 넣었느냐 20ml에 해당되는 Y몰롱도 NaOH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NaOH Y몰롱도에 해당되는 거를 20ml를 넣은 게 지금 가잖아. 그럼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각각 이것도 이제 리터로 나눈 다음에 정리하면 0.02 Y 몰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반응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응 후에 남은 H 플러스의 양 0.0004x 빼기 요만큼이 이제 사라지겠죠. 0.02y 0.02y 몰만큼이 존재를 할 거고 A2-는 그대로 존재를 하니까 0.0002x 몰만큼 존재를 하고 다음에 Na 플러스는 0.02y 몰만큼 존재를 하는데 얘네가 지금 방금 전에 정리했던 3대 2대 1의 비율로 3대 2대 1의 비율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2대1 관계에 있는 A2-나 Na 플러스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면은 X와 Y에 해당되는 관계의 식을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X는 그래서 200 Y라는 거 내가 요 비례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나에서 그럼 같은 방식으로 또 정리를 하면 H2A는 반응 전에 H 플러스가 0.0004x 존재하는 애고 A2-가 0.0002x가 존재하는 애인데 여기에 이제 NaOH가 가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Y몰농도에 해당되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 30ml씩 들어가서 0.03Y 몰농도만큼 추가가 돼요. 0.03Y 몰농도. 자, 이때 내가 아는 정보는 여기서는 도표가 아니라 pH를 통한 H 플러스의 몰농도예요. 자, 지금 일단 내가 계산해 볼 거는 이제 얘네들이 섞였을 때 남아있는 H 플러스의 양, 즉 H 플러스의 몰수야. 그럼 0.0004x고 빼기 0.03y 몰이에요. 몰이에요, 몰. 근데 이거는 몰농도가 아니죠. 몰농도를 구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전체 부피인 지금 그죠? x 더하기 30에 해당되는 부피인데 이거 지금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고쳐주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얘네가 결국에는 pH 1에 해당되는 H 플러스의 몰농도 값인 0.1 몰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x와 y 값도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 나오면 x는 20이고 y는 0.1이에요. 0.1.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x와 y에 대해서 다 구했고 다음 다해서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왼쪽으로 가주세요. 다해서는 이제 똑같이 H2A가 x ml 있으니까 여기서도 반응 전에 H 플러스의 양은 0.0004x 몰이고 A2-는 0.0002x 몰이다. 자, 그 다음에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은 가장 많죠? Y 몰농도인데 0.06Y 0.06Y 몰에 해당되는 양만큼이 들어가요. 얘네들의 단위는 다 몰수다, 몰수. 몰농도가 곱하기 부피를 한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중화 반응을 해서 H 플러스가
0.000 4x에서 0.06y 몰롱도만큼 뺀 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 Na 플러스는 그대로 A2-도 그대로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0.002x, 0.06y.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x와 y의 값을 다 구해줬기 때문에 여기다 x, y 값을 다 대입을 해보세요. 자, 그럼 h 플러스의 양은 0.002가 나올 거고 얘는 0.06이 될 거고 얘는 0.4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비교해보면은 얘네 각각이 1대 2대 3 이렇게 되죠. 가장 많은 비율이 Na 플러스고 두 번째로 많은 애가 A2 마이너스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애가 세 번째. 그래서 A2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이 값이 지금 두 번째로 가장 큰데 그래서 얘가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값인 거죠.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몰롱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004에 해당되는 몰수를 혼합 후에 전체 부피인 x 더하기 60, x가 아까 20이라고 했으니까 80ml죠. 80ml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리터 단위로 나눠준 값으로 구해주면은 정답은 4번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중화 반응 실험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나와져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세 가지 물질이 있고, 자, 우리 아까 전에 전체 이온수랑 첨가한 용액의 부피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일정하다가 증가한다고 배웠잖아. 근데 얘는 세로축이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예요.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온수를 혼합한 뒤에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로 나눴을 때의 값인 거야. 만약에 밀리리터라고 한다면 1ml당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의 경향성이 아닌 혼합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는 값이기 때문에 중화점이 될 때까지는 우리 중화점이 될 때까지는 이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죠. 근데 중화점이 될 때까지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는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점점 커지는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값의 경향성은 이렇게 감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화점이 될 때까지는 감소를 했다가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거나 일정하거나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증가하거나 일정하다가 다시 증가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와져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해봐야 돼.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가 이 구간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렇다는 거는 첨가한 용액이 10ml일 때 중화점에 일단 도달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산을 먼저 넣어줬거든. 산이 아니라 이제 염기성 물질이 과량이 돼서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가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교과서, O2 내용을 정리할 때 선생님 숙제 2번으로 내준 내용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 개념이 여기서 활용이 돼요. 즉 뭐냐면은 혼합 전에 산과 염기의 물질이 있는데 걔의 이온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온수 중에서 더 과량인 물질, 뭐 산이든 염기든 만약에 산이 과량이다 라고 한다면 걔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합친 전체 이온의 수, 그 양이온과 이온의 전체 이온수, 혼합 전에 그 전체 이온수는 혼합 후에 전체 이온수와 동일하다고 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NaOH랑
이렇게 더하는 과정에서 혼합 전에 얘를 5개, 5개, 3개, 3개라고 한다면 과량은 얘잖아. 그래서 더했을 때 정리해보면 2, 5, 3, 0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다 더한 전체 이온수의 합은 10이 나온다고 했죠. 그 10이 혼합 전에 과량으로 존재하던 양이온과 음이온, 산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와 동일하다고 했잖아. 그죠?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어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지만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초기 단계에는 그러면 HCl이 여기서 지금 나 단계에서 10ml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혼합 용액은 아니죠. 전체 용액의 부피는 10ml가 될 거야. 자, 가로축은 지금 추가로 표시를 할게요. 5ml를 추가를 한 요 단계는 지금 다단계예요. 다단계에서 뭐를 넣었냐면은 NaOH를 5ml를 넣어줬대. 그러면은 전체 용액은 혼합 용액의 부피는 15ml가 될 거고, 자, 이 지점에서는 이제 라지점에 해당이 되는데 KOH를 10ml를 넣어줬다고 했는데 첨가한 용액 부피가 10ml가 되려면 지금 5ml만 넣어준 이 상태, 중간 상태인 거죠. 라지점에서의. 그래서 얘는 혼합 시의 전체 부피는 아까 넣어준 NaOH의 5ml까지 다 합쳐서 10 더하기 5 더하기 5 해서 20ml가 되고 15ml의 첨가 용액이 지금 들어간 이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는 라 단계 중에서도 KOH가 10ml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혼합 용액의 부피는 25ml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때 다 과정에서 보면은 NaOH 같은 경우는 5ml가 있다고 했어. 자, 그리고 라에서는 지금 첨가한 용액의 부피가 10ml인 지점에서 KOH가 5ml가 들어간 이 지점이 있어요. 지금 얘가 지점을 A, B, C라고 한다면 지금 A 지점에서는 이만큼이 들어갔고 B 지점에서는 이만큼, C 지점에서는 라에서 KOH를 완전히 10ml를 넣어준 상태인 거야. 자, 얘네들 사이에서 지금 요 B 지점까지가 중화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B 지점이 중화점인 거잖아. 그럼 그 전까지는 얘네들의 전체 이온수를 결정하는 것은 과량으로 들어가 있는 이 HCl의 전체 이온수예요. HCl의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지금 그래프의 원점에서 나타난 4N이라고 하는 값을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요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라는 거는 결국 1ml당 여기 지금 단위 부피는 ml죠. 1ml당 4N의 전체 이온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넣어준 HCl은 10ml잖아. 그럼 10ml는 전체 이온수가 40N이 있다는 거죠. 즉 다지점도 전체 이온수는 반응 이후에 40N이 있어야 되고 나도 반응 이후에 40N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첫 번째 지금 원점 값을 통해서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후에는 40N이 나올 수가 없겠죠. 중화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과량의 NaOH 염기성 물질의 지금 전체 이온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자, 일단은 라지점까지 B지점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얘의 지금 단위 부피당 그러면은 전체 이온수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 얘는 그냥 전체 이온수잖아. 그러면은 40N이라고 하는 전체 이온수를 지금 B지점에 해당되는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은 얘의 요 지점에 해당되는 세로축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전체 혼합 용액의 부피는 20ml예요. 여기 지금 B지점에서 20ml라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2N에 해당이 되겠네. 2N. 이 2N의 값이 결국에는 C지점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죠? 결국에는 C지점에서도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가 지금 B지점과 동일한 2N이 나와야 돼요. 2N. 그럼 얘네들이 지금 B에서 C로 넘어갈 때 추가로 넣어준 건 결국에는 KOH라고 하는 5ml에 해당되는 용액인데 걔가 추가로 더 들어갔을 때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가 2N이라고 하는 거는
KOH 5mm에 해당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2N이라는 뜻이에요. 2N. 2N으로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그 5mm에 해당되는 KOH의 전체 이온수는 얼마가 되냐면 1mm당 2N이니까 5mm 속에는 10N이 있어야 되죠. 10N. 그래서 얘는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5mm 속에 각각 5N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반응 전에.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5N씩 들어간 애인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갈 때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각각 5N, 5N씩 추가가 된 거야.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KOH가 5mm 들어갔을 때 거기 반응에 참여한 그 OH-의 수가 5N인 거고 그래서 B지점에서 아까 KOH로 5mm를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걔가 이제 원래 들어가 있는 HCl이랑 반응을 할 때 B에서 C지점이 아니라 남아있는 H 플러스랑 이제 반응을 할 때, 즉 A에서 B로 갈 때라고 보면 되겠죠. A에서 B로 갈 때 OH 마이너스가 5N개가 반응을 해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A에서 B 지점 속에 남아있는 H 플러스의 수는 다과정 후에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수라고 했으니까 즉 5N개가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때 요 다지점에서의 혼합용액의 부피는 15mm라고 했어. 15mm. 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KOH가 5mm당 몇 개의 지금 입자수가 있는지는 B에서 C 지점으로 갈 때의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로 구해가지고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걔네가 A에서 B로 갈 때 OH가 5N개만큼 반응을 했으니까 중간점에 도달했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H 플러스가 다지점에서는 5N개가 먼저 존재를 했다가 이제 A에서 B로 갈 때 걔네가 모두 소모가 됐을 것이다 라고 유출을 해서 5N을 다지점에 해당되는 부피값인 15mm로 나눠줘서 3분의 1 N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3번. 자, HCl하고 NaOH가 있는데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했어. 자, 전체 양이온의 양을 보면은 자, 1번하고 2번을 보세요. 자, 3번을 봤을 때 액성이 중간에만 염기성이고 문제에서 전체 양이온의 양을 알려줬는데 자, 여기 실험 2에서 보면은 액성은 염기성인데 양이온의 양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액성이 염기성인데 지금 양이온의 양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건 얘의 양은 결국은 Na 플러스만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값이 너무 조금 복잡하게 쓰이니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이제 기호로서 좀 표현을 해서 지금 실험 1의 전체 이온의 양이온의 양을 ON이라고 하고 비율로서 봤을 때 실험 2의 지금 양이온의 양을 6N이라고 보면은 Na 플러스가 실험 2에서 6N만큼 있다라는 뜻이야. 혼합 후에. 그렇다는 거는 지금 40ml 속에 Na 플러스가 6N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응 전에 OH도 6N만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같은 지금 몰롱도로 NaOH가 부피가 30mm만 들어간 실험 1에서는 결국에는 4.5에 해당되는 NA와 4.5에 해당되는 OH가 들어가서 얘네가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혼합 후에 전체 양이온의 양은 여기서는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H 플러스랑 Na 플러스의 양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Na 플러스 반응 안 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4.5N이고 H 플러스는 반응 후에 0.5N만큼 그럼 여기서 존재를 하겠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어요. 남은 양이 0.5N이라고 한다면
지금 4.5N에 해당되는 OH와 반응한 H 플러스도 있을 거니까 반응 전에는 5N에 해당되는 H 플러스가 20ml 속에 존재를 할 거다. 그럼 같은 양인 CA 마이너스도 5N만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출을 하면은 실험 2에서도 20ml당 H 플러스와 CA 마이너스 5N만큼 있을 거다. 같은 비율로서 지금 30ml 속에는 얼마만큼 있어야 돼? 이러면 30ml 속에는 7.5 N에 해당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 6N에 해당되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은 1.5 N에 해당되는 H 플러스와 6N에 해당되는 Na 플러스가 만나서 7.5 N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나요. 그럼 얘네들의 비율로서 이제 X 값을 유추해 보면은 X는 1.5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6대 7.5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대 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해서 구하면 나옵니다. 자, 다음에 니은 원에서 단위 부피당 수소 이온, 양이온의 수분의 3에서의 단위 부피당 수소 양이온의 수를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에서 보면은 자, 지금 혼합 후에 H 플러스의 수는 0.5N이라고 했죠. 근데 부피가 혼합 후에는 50ml예요. 50ml.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체 부피를 다 더한 값이니까. 3에서는 이제 반응 후에 1.5N에 해당되는 H 플러스가 남는데 얘 전체 부피는 70이야. 자, 그러면은 3이 아니죠. 그죠? 다음 D급. 이 실험 2에서 10ml와 실험 3에서 8ml를 혼합을 해서 그 용액의 액성을 한번 판단을 해보래. 자, 그러면 얘네는 지금 전체 부피가 원래는 실험 혼합 용액이 60ml가 되죠. HCl과 NaOH가 20, 40ml가 있었으니까 걔네가 60ml가 있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액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었잖아. 수산화 이온이 얼마만큼 남았냐면은 N만큼 남아있었어요. N만큼. 그러면은 10ml에 해당되는 OH-의 양은 6분의 n이겠네요. 6분의 n. 실험 2에서. 실험 3에서는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는 70ml인데 여기에 액성은 산소이기 때문에 H 플러스만 과량으로 남아있어요. 그 양은 1.5n이라고 했었고 자, 얘가 이제 8ml만 사용을 해야 되겠대. 8ml. 8ml만 사용하려면 70분의 8 곱하기 1.5n에 해당되는 H 플러스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럼 얘네를 더하라는 거야. 여기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양이 서로 1대1로만 만나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둘 중에 대소를 비교를 했을 때 H 플러스의 양이 더 많아요. 과량으로 남는 애가 H 플러스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겠죠? 중화반응 이후에 남는 거는 H 플러스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중화반응 실험인데,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럼 변곡점에서 이 부분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성 그래프가 나오는데, 가장 최저점이 이제 중화점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이 지점까지는 원래는 총 이온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혼합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NaOH가 5mm가 들어갔을 때 그럼 중화점이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는 N이에요. 그럼 HCl만 존재를 했을 때 얘가 Vml가 비커에 넣어졌을 때 1ml당 총 이온수가 1ml당 이온수가 N이라고 하는 거는 Vml당 Vn개의 이온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이제 중화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려면 결국에는 VN에 해당되는 NaOH가 첨가가 되면 되겠죠. 그 VN계에 해당되는 NaOH가 들어가는 지점이 얘가 몇 mm일 때야? 5mm일 때잖아, 그치? 5mm일 때 NaOH는 전체 이온 수가 VN이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럼 얘가 10mm가 들어가면은 2VN에 해당되는 이온 수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죠?
15mm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3VN에 해당되는 이온수가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5ml가 들어갔을 때 지점이 중화점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 NaOH가 5mm가 들어갔을 때 이온수가 VN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중화점에 해당이 되고, 요걸 통해서 이제 10ml일 때와 15ml일 때의 그 NaOH 전체 이온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관계에서 그럼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2VN 10ml를 넣었을 때 NaOH 10ml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과량의 양이 염기성 물질인 NaOH예요. 그죠? NaOH. 자, 혼합 전에 NaOH는 10ml 속에 2VN이 있는데 얘가 이제 HCl Vml랑 만나게 되면은 과량해내는 얘이기 때문에 NaOH이기 때문에 얘의 총 이온수가 결국에는 전체 이온수를 따라가죠. 그래서 2VN, 혼합 후의 전체 이온수는 2V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걔의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는 결국에는 전체 이온수를 혼합 후에 부피로 나눠주면 되니까 처음에 넣어준 지금 Vml라고 하는 HCl과 10ml에 해당되는 값 NaOH의 부피를 나눠주게 되면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aOH가 15ml가 들어가 있을 때 HCl Vml랑 반응시키면 과량인 것이 결국에는 NaOH죠. 그럼 NaOH의 전체 이온수가 반응 후의 전체 이온수에도 영향을 줘서 같은 값으로 나오죠. 3VN을 혼합 후에 전체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V 더하기 15가 나오게 돼요. 얘네를 왜 이렇게 구해줬냐? 얘네들의 비율이 결국에는 요 n과 1.2n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인 거지.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를 구해준 거예요. 얘네가 1대 1.2가 나오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은 V 값을 내가 알 수가 있어. V 값은 얼마냐면은 10이래. 10. 그 다음에 NaOH를 이제 A ml를 넣어줬을 때 액성이 산성이라는 뜻은 중화점 전이라는 거야. 그럼 중화점 전에 전체 이온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HCl의 이온수겠죠? 그리고 중화점 이후 B ml로 넣어줬을 때 액성이 염기성이라는 거는 중화점 이후라는 건데, 그때는 NaOH의 전체 이온수가 총 이온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중화점 전의 총 이온수는 결국에는 그럼 HCl의 전체 이온수니까 HCl의 전체 이온수 아까 전에 VN계라고 했잖아. 즉 10N계에 해당이 되는 애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인 4분의 3 N에다가 이 혼합 후에 그러면은 부피를 곱해줘야 총 전체 이온수가 나오죠. 그 부피가 뭐냐면은 HCl의 원래 부피인 V랑 A를 더한 10 더하기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10 더하기 A. 그래서 A는 3분의 10이 나오는 거야. 3분의 10.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화점 후이기 때문에 NaOH의 전체 이온수가 혼합 후에 총 이온수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NaOH는 5ml당 VN계가 있어. 얘가 지금 bml라고 했으니까 그럼 bml당은 몇 개가 있을까? 비례식으로 세우면 되죠. 5ml당 V계가 있으면 10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있으면 10n개가 있으면 bml당 몇 개가 있을까? x로 놓고 풀면은 그럼 10, b는 5 해가지고 2b가 되겠네. 2b. 자, 그럼 2bn개죠. 2bn개는 결국엔 4분의 3 n개에다가 얘는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전체 총 이온수를 구하려면 거기다가 부피 값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곱해줘야 되겠죠? 혼합한 뒤에 전체 부피는 V, 애초에 처음 넣어준 HCl의 부피 10
우리 V 구했으니까 그냥 바로 넣어준 거야. 10에다가 NaOH 빈 B를 넣어준다. 그래서 B에 대해서 풀면은 이제 B는 또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되고 얘 넘기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2B는 4분의 3 곱하기 10 더하기 4분의 3 B가 되고 그래서 4분의 5B는 4분의 30 그래서 B는 6이 되겠네. 6.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뭐였어? 우리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3년기 중화반응에서 이제 혼합 전에 산과 염기 중에서 과량인 거를 일단 찾고 그 과량인 거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체 수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체 이온 수 산이든 염기든 이온 수가 혼합 후에 전체 이온 수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얘는 지금 중화점 전에 해당이 돼서 과량인 게 산일 경우라서 산의 전체 이온수가 여기서는 Vn개였기 때문에 이 Vn개가 혼합한 뒤에도 그대로 Vn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푸는 거였어요. 자, 넘어가. 자, 이제 5번인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그래서 뒤에 문제까지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거의 이제 2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 지금 저번 시간보다 훨씬 문제풀이 양이 작은 거 보면 느낄 수가 있잖아. 자, 요 지금 문제풀이는 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일단 숙제로 내줄 것들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 너네들이 이제 5번부터 11번까지는 각자 알아서 일단 한번 풀어보는 거. 그리고 댓글에다가 지금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정해줄게요. 지금 5번부터 11번을 일단 각자 한번 꼭 풀어보는 걸로 하고 자, 숙제는 요 10번 문제를 일단 풀고요. 풀고 정답이 몇 번인지 요거를 댓글로 쓰는 게 숙제예요. 자, 그리고 5번부터 11번을 일단 원격 주간 동안 각자 알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빠르게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3년기 단원을 이제 마무리 짓고 산화 환원 반응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고생했습니다.